네, 설 연휴를 보내고 왔더니 어느덧 대선이 3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선 테마주와 관련해서도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죠.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총력 대응할 것을 밝혔는데요. 이번 대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대선 테마주 이제 시세를 조종했다라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네. 시장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정치 테마주 관련 단속도 강화가 되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피해가 커지는 상황인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이 정치 테마주, 특히 이제 대선 테마주는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테마주일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가령 어떤 분야별로 친환경 테마주다 또는 뭐 친환경 전기자동차 테마주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당히 또 실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도 있고 기술이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옥석을 가려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데 정치 대선 테마주다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식이냐면 대선 후보가 같은 대학을 나왔다.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특정 기업과 대선 후보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는 대선 후보의 뭐 이종 사촌의 팔촌의 동생이 일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가 갑자기 바뀔 수 있느냐 또는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체가 대부분은 불분명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대선 테마주에 아예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근데 어느 순간 또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나 이거 못 샀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다면 말려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른바 이 시세 조정 또는 호가 조정을 통해서 올라갈 때 이 종목의 주가를 잔뜩 올려놓고 빠져나가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이른바 작전 세력, 대선 테마주를 공략하는 그런 전략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아예 쫓아가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대선이 끝나고 나면 거의 제자리가 되거나 관련 테마주라는 것이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단기 매매의 어떤 단타 매매의 공격 세력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정치적인 미미한 상황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럼 또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뭐 30여 년 이상 경제 관련 분야 또 정치 사회 분야를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선 테마주다 눈길을 주시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테마주뿐만 아니라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또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여러 불만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쪼개기 상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의 방안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방안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관심을 기울일까? 그동안에 실컷 물적 분할 다 끝내놓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시총도 바로 상위권으로 다시 올라가는 상장하자마자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뭐 우리가 물적 분할될 때도 분석을 해드릴 때 이거 상당히 논란도 될 수 있고 문제도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우린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엔솔 뭐 주가 한두 주밖에 없는데도 더 손해본 것 같다. 특히 가장 큰 불만은 LG화학의 모주주입니다. 아니 이게 뭐냐. 우리는 주가가 내려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LG화학을 시총해서 더 넘어서는 정도의 규모가 돼버렸다. 이거 누구의 손해인가? 누가 보상해 주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소연에 귀 기울이는 건 누굴까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유력 주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에서는 이 첫 모주주, 이 모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안 보는 방법으로 가자. 그리고 이렇게 동시에 이 물적 분할된 회사까지도 상장을 하고 또 기존 회사는 상장이 돼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불균형, 이른바 차별화, 또 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시 상장을 못하게 마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적 분할이 되더라도 상장하지 말고 LG 화학의 자회사로서 계속 유지하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장이고, 하나는 동시 상장하지 말자는 것이, 또 하나는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주 인수권을 보장하자, 공모주를 갖다가 배정을 하자, 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보장을 하자. 다 똑같은 이야기니까.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일정 주식을, 공모주를 이 모회사 주주인 LG화학의 주주들에게 배정을 하자. 이게 이제 골자인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표심입니다. 개미 투자자들 워낙 많아요. 20대, 30대 MZ세대죠. 또 40대도 지금 선거가 지금 심진영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남짓 남았거든요. 네. 50대도 개미 투자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도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각각 어떤 수준일까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목적이 똑같거든요.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자, 관심을 사자. 이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한 또 주식 관련 프로그램 나와서 얼마나 또 주목을 네. 받았습니까? 또 관심이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동시 상장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이 구글의 경우에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상장을 했지만 구글은 상장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를 예를 들면서, 봐라, 알파벳은 상장이 돼 있지만 지주회사인 구글은 상장이 안 돼 있냐. 그런데 이게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의 분야를 따로 떼어내서 이 분야가 앞으로 이제 친환경 배터리 분야가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의 도약대를 만들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한 거. 왜? 인적 분할을 하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사실 필요한 만큼의 이 투자 수익을 끌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목적 때문에 물적 분할을 했는데, 이걸 구글의 알파벳과 비교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간에 그래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동시 상장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LG화학의 주주들에게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는 권리를 우선 배정을 해주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똑같은 자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주 우선권을 배정을 하자. 그러니까 LG화학 주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신주 인수권을 우선 보장을 해주자. 그러니까 네.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환심을 사자, 이런 이야기가 가장 골자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연초부터 횡령, 내부자 거래, 상장 폐지, 물적 분할, 공매도 재개까지 여러 일들로 인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불신이 커질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런 관련 공약들 뭐 이행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장 매일경제에서, 우리 매일경제 TV에서 방송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우리 시간에 이 카카오페이의 이 도덕적 해이 문제 강조했는데 그게 사직도 지탄을 받았어요. 네. 꼭 우리 프로그램만의 영향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 매경 TV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나쁠 리는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배주주와 또 소액주주 간의 간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분명히 이런 제도가 받아들여진다면 효과는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개미 투자자들이 그 물적 분할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뛰어들겠어? 그러면 주식 투자하기가 갑자기 싫어져요. 맞아요. 상당히 혐오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선진시장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된다면 개미 투자자들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걸, 주식시장이 정치 논리로 가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주식시장 법도 고쳐져야 되고 상법도 개정이 돼야 되고 사실 관련 법 개정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들이 많은 고민 끝에
대안들을 단계적으로 다 실효적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써 있거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화되는데 심행크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걸 정치 논리나 대선을 앞두고서가 아니라 정말 풀어야 될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 논리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후보들의 증시 관련 공약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